안녕하세요. 이필버그입니다.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오늘 바로 또 올리는데요. 어제 영상 때문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허접한 영상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연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은 좀 신경을 썼어요. 어제는 편집하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화면을 그대로 이제 카메라 갖고 촬영을 했는데 그렇게 화질이 안 좋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편집하면서 제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한번 오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는 도면 보는 법을 어제죠. 어제 도면 보는 법을 시작했고, 오늘 이제 섹션 단면을 준비할 과정인데, 어제 영상 때문에 다시 그냥 그 설계 개요 그리고 도면의 순서 그런 것까지 이제 후딱 지나갔어요. 그냥 왜 자꾸 연습하면은 도면 보는 법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후딱 지나가고요. 요번에 도면 보는 법은 빨리 끝내고 이제 현장 관련해서 또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설계 단계에서도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인허가 과정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설명도 해야 되고, 설계를 왜 하는지는 뭐 대충 아시겠죠. 도면 없이 공사를 했다가는 그 잘못 공사를 했을 때 그 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접으면 예산도 뽑을 수 있고 규모도 측정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동선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생활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계의 중요성도, 설계가 너무 허접하다 그러면 공사도 개판된다.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공사도 개판이에요, 설계가 허접하면. 그래서 계속 초반부터 요구했던 게 돈 좀 더 주더라도 완벽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견적도 잘 뽑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캐드 보시죠. 저번 시간에 이어 캐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커버가 있고요. 허가도면 써있네요. 그 다음에 도면 목록표, 건축 설계 계획서, 다음 건물 배치도, 종행 단면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적도. 또 하나, 그 다음 순서예요. 계속 순서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면적 산출 계산표. 이건 뭐냐면 담당 그 관공서에서 면적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 그 근거서예요. 그 다음에 보통 허가도면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고 실내 재료 마감표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보면은 공용 부위라고 그러잖아요. 뭐 계단식 같은데, 그럼 거기에 바탕이란 건 뭐냐면, 마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마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럼 마감 전에는 무엇이냐? 그게 바탕입니다. 붙임 몰탈, 뭐 미장이죠. 뭐 걸레바지 아시죠? 뭐 걸레바지는 청소라던가 뭐 이런 거 할 때 벽에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걸레바지를 해주는 거죠. 보통 석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라왕, 옛날 같은 경우는 라왕으로도 해줬고, 지금은 세라믹 페인트로 해줍니다. 때가 안 타니까 금방 지워지고. 벽체는 말 그대로 똑같이 미장해서 무늬코트 칠입니다. 페인트예요, 페인트. 무늬코트. 그리고 천정도 마찬가지고요. 무늬코트.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지상 1층하고 지상 3층 바닥, 비닐계 바닥 타일입니다. 기성 걸레바지 똑같고요. 수성 페인트 2차 1층 같은 경우 지성색 지정 벽지, 지정 천장지. 뭐냐면 벽지 같은 거예요. 뭐 실크 벽지를 하던 천연 벽지를 하던, 그리고 제일 싼 거 있죠, 합지. 그런 걸로 하던. 다만 여기에서 이제 건축주하고 협의를 볼 텐데, 협의 전에
시공사에서 견적을 낼 때 이거를 뭐 실크 벽지로 하겠다 견적에 냈으면 실크 벽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표기가 없었으면 건축주하고 협의를 보는 거죠. 자, 이것도 각 실마다 디테일이 필요한 요소, 바닥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마다 이렇게 디테일을 해놓은 겁니다. 뭐 보면은 허가도면에 보면 이런 디테일 넣어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 자체는 워낙 스탠다드 하기 때문에 그냥 카피해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인면도까지는 봤죠. 우리가 만약에 아까 보신 실내재료 마감표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마감재 표기를 많이 해주는 곳이 이 섹션입니다. 단면도 보시면은 징크 외부 마감의 최종 눈에 보이는 거, 밖에서 눈에 보이는 게 징크입니다. 그 다음에 징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투습 방수 시트, 그 다음에 내수압판 12T짜리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분홍색으로 지금 이렇게 벌집 모양 같은 경우는 단열재 표시입니다. 단열재가 뭔지는 아시죠? 뭐 다들 아시는 스티로폴, 뭐 비드법 보호판, 뭐 가나다 순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 적용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도 틀려지고요. 요즘 순수하게 뭐 단열재를 무식하게 그렇게 넣지 않아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단열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두께도 얇고요. 물론 이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부위에다가 똑같이 부착해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마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요런 코멘트 있잖아요. 특히 요런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면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놓쳐갖고 실수한 경우가 많아요. 예전 초반 때. 그래서 이런 섹션들을 보면 이렇게 다 일거수일투족 다 써줬습니다. 마감재, 버림 콘크리트. 자, 여기에서 버림 콘크리트의 역할이 뭘까요? 버림이 뭔지 아시나요? 버림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버리는 콘크리트예요. 근데 맨 바닥에다가 우리가 먹을 튀겨서 건물이 어디에 안 친다, 아니면 옹부역이 어디에 안 친다, 이런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흙에다가 표기를 하면 그냥 지워지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바람만 불어도.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에다가 버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먹을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데는 의미가 없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버린 콘크리트는 50cm에서 50cm가 5cm에서 여기 보시면 50T 5cm에서 6cm 많이 치고 있고요. 잡석 다짐도 보통 200에서 250 정도 다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잡석이에요. 뭐 흙하고 뭐 돌하고 뭐 잡석 같은 거 섞여서 혼합 잡석이라고 하죠. 보시면 또 그 다음에 창호도로 넘어갈게요. 자, 창호도를 한번 보시면 SSD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 이게 이제 강화 유리 같아요. 딱 봐도 플라스틱 도어, 그 창문 윈도우, 그리고 우드 도어, 그 화장실 도어입니다. 화장실 도어고, 요거는 화장실 창문이고요. 자, 요 남바를 그대로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SSD2 찾아보죠. SSD1, SSD2. 자, 사이즈 나오고 규격도 나오고 재원도 나와요. 어떤 도면은 재원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것처럼. 요것도 재원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 FSD 뭐냐면 파이어 스틸 도어예요.
그 약자입니다. 소방문이죠, 뭐. 예, 소방도라고 하는. 그래, 아까 이거 말씀드렸나요? 그 배치도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면적 산출표. 자, 이제 구조도로 넘어가 볼게요. 구조도로 넘어가면, 일단 구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 바닥 구조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해 놓은 게 있어요. 1층 바닥 구조 평면도 찾아보죠. C1 컬럼 기둥 C1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한번 다 티피컬하네요. 똑같네. 자, 보시면 C1을 찾아보시죠. 기둥 일람표 C1 한 가지 타입밖에 없어서 이렇게 C1 뭐 여러가지 타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보시면 300에 400. 자, 요 4자라는 숫자는 이 측면에 철근이 4개가 가고, 요 3자는 요 철근이 3개가 가는 거야. 요 기둥에 대한 그 도면은 위에서 아래로 본 도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본. 그래서 보면 이렇게 4개가 박혀 있죠. 포스트 이렇게 박혀 있어요. 4개가 이렇게 10개가 박혀 있네요.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자, 사이즈는 300에 400 똑같고요. 주철근 10개 19mm 짜리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띠철근 중앙 HD 10mm 짜리 300 간격으로 갑니다. 자, 이게 기둥이라고 봐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기둥이라고 보면 300 간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300 간격으로 기둥을 엎어뜨렸다고 생각하세요. 엎어뜨리고 보면 이렇게 300 간격으로 가는 거예요. 중앙부에 중부양부. 그리고 단부에는 끝나는 부분 이게 스라브다. 양쪽 요 선이 스라브다 했을 때 요 부분까지는 단면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50 간격으로 촘촘히 갑니다. 2분의 1 간격으로. 자, 곱하기 2로 가는 거죠. 그러면 15cm마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스라브의 철근 배건입니다. 자, 스라브 같은 경우는 싱글 배건이 거의 없어요. 요즘 같이 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 건물에 대해서 2층은 무조건 내진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옛날보다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많이 강도가 세지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을 보면 복배근이잖아요. 16mm 200 간격 20cm 간격으로 상부근이에요. 상부근도 20cm 간격으로 척척척척척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하부근도 마찬가지로 척척척척 지나가요. 요 측면에 대한 철근 배건도 이렇게 가는 거. 철근 배건도 상하부 다 들어가죠. 요것도 똑같이 200 간격입니다. 200 간격. 똑같아요. 지금 스타일이나 간격이나 모든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200 간격으로 하고. 다만 스라브에서 좀 기본적으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구조 역학이라는 걸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라브에 대해서 집중하죠. 힘 모멘트가 힘이 많이 받는 구간이 4분의 1 지점이에요. 이렇게 4분의 1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게 4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스라브에 대해서 4분의 1 지점이 이제 좀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밴딩을 시켜요. 꺾다라는 거죠. 꺾어서 이렇게 다시 올려요. 왜냐하면 일반 철근이 스트레이트로 가게 되면 그 정도로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근데 밴딩을 여러 번 해줄 때마다 강도는 세지겠죠. 인장 강도도 세지겠고. 그래서 이렇게 밴딩을 해서 스라브를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람표는 타입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타입으로 가느냐, 우리가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C 타입이냐 D 타입이냐, 그
그 구분에 따라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타입일까요? 한번 볼까요? 요런 코멘트가 도면상에 요런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트 기초 진해력 이렇게 되고, 콘크리트 C21, 철근 SD400, 두께 MF1. 자, 1층에 대해서 HDU. 자, 우리는 어떤 타입으로 가는 걸까요? SS1. SS1이네요. 슬라브. 자, 그럼 보면 되죠. 우리는 어떤 타입인지. S1, 슬라브. 이 표기 S1이네요. 자, 여기 표기가 있죠. S1 타입으로. 이제 뭐, 철근 간격이에요. 말 그대로. 타입이 C타입이고, 우리 이제 요 C타입에 적용은 되고. 아, 우리는 건물이 조금해서 스트레이트로 가네요. 밴드근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작업자들도 그만큼 쉽게 철근만 갖다 놓는 걸로, 밴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밴딩기 가져와갖고 꺾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공사하기가 굉장히 편한 겁니다. 두께는 슬라브 두께는 150T 15cm 정도 되고요. 자, 티피컬하네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아마 뭐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를 하나 가져와서 티피컬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거 있죠. 규격하고 이런 치수가 변경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그대로 적용을 해 먹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런 부위만 이제 남바링을 해주면 돼요. 나중에 도면 수정을 할 때도. 그래서 참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때는 손으로 그리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월, 벽이죠. 벽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월 W1A 다 똑같습니다. 아, 요거는 틀리네요. 자, 그러면은 W2를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은 월 1난표가 있을 겁니다. 아, 벽체 1난표. 아까 W 기억력이 없네. W2를 볼게요. 자, W2 여기 있습니다. 두께는 두꺼워요. 딴 거보다. 딴 데는 150인데 이거는 200입니다. 철근도 200 간격으로 넣고요. 네, 벽체 두께가 상당히 두껍네요. 다른 거보다. 아, 요런 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다가 대충 보고 다 똑같구나 그러고 작업해 버려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특별히 코멘트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색깔로 도면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또 월 1난표를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왜 2층에서 3층 천정을 바라보면 노출 콘크리트 요즘에 카페 많잖아요. 바라보면 왜 천정에 튀어나온 면이 있죠. 즉 할이라고 하죠. 일본 옛날 사람들은 할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보라고 하는데 그 보예요. 이 분홍색 점선이. 자, 그러면 TG1을 볼게요. TG1 보에 대해서 보일남표 여기 있습니다. 보일남표 기둥 1남표하고 같이 있습니다. TG1인데 몇 층이었죠? 2층 그러면은 이 TG1 층별이니까 이 TG1 이게 이 TG1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기둥하고 도면 보는 법은 똑같습니다. 기둥하고 자 보시면 기둥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거라고 그랬죠. 자, 하지만 보는 측면에서
저쪽 반대쪽 측면을 쳐다본 거예요. 측면에서 반대쪽 측면을 쳐다본 거기 때문에 한번 그 개념만 틀려요. 남바링하고 뭐 철근 개수하고 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철근 개수 이거는 15cm 간격으로 150cm 15cm 간격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다 찾아봤어요. 구조도를. 구조도에서 제일 좀 헷갈리는 게 일단 부호 표시입니다. 처음에는 인지를 못할 거예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한두 번 공사를 해보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던 게 실제로 퍼즐 맞춰지듯이 이렇게 딱딱 맞춰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표기들, 이런 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표기도 있으니까 항상 참조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구조도까지는 다 봤고요. 이런 거는 뭐냐면 저희가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를 행하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시방서에다가 표기를 해 놓습니다. 기본적인 거를.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슬라브에 대해서 뭐 오픈 구간이 있으면 보강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철근으로 보강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런 규범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대로 적용을 해서 보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철근에 끝났을 때도 인장근하고 그냥 일반 스트레이트로 가는 기초 배근도하고 클로징 돼서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표기예요. 이게 지금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현장을 한두 번 경험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캐드는 이렇게 다 봤고요. 제가 진짜 다 봤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캐드까지 다 봤습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은 좀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고요. 또 제가 자막글에 항상 이제 뭐 공사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곳이 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뭐 하자 관계라던가 이게 왜 원인을 모를 때 제가 뭐 경기권까지는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의 한번 주세요. 출장비 안 받습니다. 대신에 출장비 안 받고요. 대신에 그 하자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그러면은 영상으로 찍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면 그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우리 직원부터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 통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현장들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저도 한번 가서 저도 퀄리티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습득이 되고.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애로사항이 있고 좀 판단하기 힘든 현장이 있다면 한번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현장 관련해서 사진을 이렇게 올릴까요? 아니면 현장 관련해서 사진 올리기 전에 현장 관련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인터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고요.